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와서 혈관연구소에서 약 30년 넘게 혈압 변동 패턴을 추적해온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양쪽 환자를 그동안 만난 수천 명의 기록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약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관리는 아침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혈압은 약으로만 관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30년간 혈관 반응을 연구해 오면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록을 추적하다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약보다 먼저 혈압을 흔드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안정되고 어떤 분은 아침마다 수치가 튀는 이유를 찾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약의 종류도 아니고 약의 용량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혈압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매일 아침 선택하는 단 하나, 그리고 이걸 망치면 평생 약을 놓기 어려워지는 아침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머니가 혈압약을 드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약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사는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침 혈압이 자꾸 높게 나온다고 하시죠. 한 분은 가족 모임에서 아침마다 혈압 재는 모습 때문에 하루 시작부터 불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정숙 님도 비슷했습니다. 약을 정확히 드시는데도 아침 수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니 밤새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아침에 바로 된장찌개에 밥을 드셨습니다. 급하게 드시고 바로 장 보러 나가시는 게 매일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기상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기, 짠 국물 대신 담백한 귀리죽으로 바꾸기, 식사 후 30분은 앉아서 쉬기. 이 작은 변화만으로 3주 뒤 박정숙님의 아침 수치는 2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침이 흔들리면 약은 늘어나고 아침이 안정되면 약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이유,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혈압이 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밤새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수분을 계속 소비하는데 보충은 안 되니까요. 그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관은 이미 긴장한 상태입니다. 이때 짠 음식이나 급한 움직임이 들어오면 혈압은 당연히 튑니다. 서울대학교 심혈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 탈수 상태가 혈압 상승과 직접 연관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밤새 약 500ml 정도의 수분이 호흡과 땀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걸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관 저항이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67세 김영호님은 아침마다 커피부터 드셨습니다. 물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자극할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물에 레몬이나 소금을 넣으면 좋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해서 빈속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소금은 아침 나트륨 섭취를 늘리는 거라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물 한 컵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물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귀리는 혈관을 준비시키는 음식입니다. 아침에 급격한 자극 대신 부드러운 에너지를 주는 게 중요한데 귀리가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발표한 연구를 보면 수용성 섬유질 섭취가 혈압 안정성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70세 박순자님은 아침에 흰죽을 드셨는데 수치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흰죽은 소화가 빠른 대신 혈당을 급하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귀리죽으로 바꾸고 천천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건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는 겁니다. 단맛을 더하면 혈당이 튀고 결국 혈압도 따라 움직입니다. 말린 과일도 피하셔야 합니다. 생과일보다 당 농도가 훨씬 높거든요. 귀리 자체의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귀리를 드실 때 단맛을 더하고 계신가요? 토마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생으로 드십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반찬처럼 드시죠. 그런데 토마토는 익혀야 혈관 보호 효과가 커집니다. 유럽 영양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가열할 때 흡수율이 4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65세 이정민님은 생토마토를 매일 드셨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불에 데친 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돕거든요. 3주 정도 지나니 아침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을 절대 넣지 않는 겁니다. 토마토 자체에 감칠맛이 있으니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를 그냥 반찬처럼 드시고 있진 않나요? 이제 속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는 혈관을 놀라게 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혈류가 몰리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릅니다. 일본 고혈압학회가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사 속도와 혈압 변동성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68세 최성호님은 아침을 10분 안에 드셨습니다. 바쁘신 분이라 오랜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식사 후 혈압이 항상 튀었습니다. 그래서 한 숟갈당 최소 3번 씹기를 권했습니다. 죽이라고 해도 넘기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해 하시더니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느리게 먹으면 포만감도 일찍 오고 과식도 줄어듭니다. 혈압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너무 급하게 드시진 않나요? 다음은 소금 이야기입니다. 아침 소금은 낮보다 더 위험합니다. 밤새 탈수된 상태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혈관은 즉각 반응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 나트륨 섭취가 하루 혈압 변동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72세 정미경님은 아침에 김치를 꼭 드셨습니다. 한국 사람이니 김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김치 한두 조각에도 나트륨이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만 김치를 빼보자고 했습니다. 점심 저녁엔 드셔도 되니 아침에만 참아보시라고 했죠. 한 달 뒤 아침 수치가 평균 15 정도 내려갔습니다. 국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같은 국물은 생각보다 나트륨이 많습니다. 아침엔 국물을 완전히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젓갈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침 김치 당연하게 드시고 있진 않나요? 마지막으로 카페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를 드십니다. 잠을 깨우려고 또는 습관적으로 드시지요. 그런데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립니다. 이미 긴장한 아침 혈관에 카페인까지 들어가면 수치가 튈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가 발표한 연구를 보면 카페인 민감도는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던 커피 한 잔이 60대 이후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면 더 자극적입니다. 75세 한영수님은 아침 커피를 40년 넘게 드셨습니다. 끊을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예 끊지 말고 식사 후 30분 뒤에 절반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늦춘 것만으로도 아침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디카페인을 선택하시거나 시간을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이 좋은 아침을 하고도 효과가 없는 분들의 공통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챙겨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아침 식사 이후 30분이 문제입니다. 식사 직후가 혈관이 가장 예민한 시간인데 이때 급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식사하자마자 설거지하러 일어나고 빨래 돌리고 장 보러 나가십니다. 고려대학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후 30분 동안은 소화를 위해 혈류가 위장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이때 급하게 움직이면 혈류 분배가 혼란스러워지면서 혈압이 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쉬는 게 중요합니다. 71세 오경희님은 아침 식사를 완벽하게 바꿨는데도 수치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행동을 보니 바로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 정리를 하셨습니다. 허리 굽히고 무거운 화분 옮기는 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30분은 앉아서 쉬거나 가볍게 신문 보시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숨이 가빠지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이면 괜찮습니다. 아침 먹고 바로 바쁘게 움직이시나요? 다음으로 영양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영양제를 아침에 몰아서 드십니다. 오메가3 코엔자임, 마그네슘, 비타민 한꺼번에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양제 과잉은 오히려 자극입니다. 특히 빈속이나 식사 직후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됩니다. 캐나다 영양학회가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영양제는 시간을 나눠서 복용하는 게 흡수율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고 합니다. 아침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이 오히려 혈관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66세 강민호님은 아침에 영양제를 5가지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런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도 튀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꼭 필요한 것 하나만 드시고 나머지는 점심 이후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아침 불편함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적절한 시간에 나눠 먹는 게 맞습니다. 좋다는 건 다 아침에 드시고 있진 않나요? 이제 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침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아침은 밤이 만듭니다.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 아침 혈압을 결정합니다. 저녁을 짜게 드시면 밤새 목이 마르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그 상태로 아침을 맞으면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혈압 변동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보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얕은 잠은 혈관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합니다. 69세 송재호님은 밤 11시에 주무시는데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보셨습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서 머리가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엔 화면을 끄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책 읽기를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중요합니다. 국물을 줄이고 짠 반찬을 피하는 게 기본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는 저녁에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혈압 조절이 어렵습니다. 저녁물 섭취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이 깨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동안은 물을 조금씩 마시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고 계신가요? 온도도 중요합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혈관이 긴장합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가 혈압 안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적당한 무게의 이불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74세 윤미선님은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보일러를 25도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더운 방에서 자면 혈관이 팽창하면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실내 온도를 19도로 낮추고 이불을 하나 더 덮으시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저녁에 풀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주무시면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합니다. 잠을 자도 몸은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심호흡 같은 이완 활동이 필요합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저녁 15분 정도의 이완 활동이 다음날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걷거나 팔다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복용 시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대부분 아침에 드시는데 개인 혈압 패턴에 따라 저녁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혈압이 높은 분들은 저녁 복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약으로만 관리된다는 생각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약은 필요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관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이 흔들리면 약은 계속 늘어납니다. 몸이 약에만 의지하게 되고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침이 안정되면 약은 도구가 됩니다. 혈관이 스스로 균형을 찾고 약은 그걸 돕는 역할만 합니다. 잘못된 상식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대충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물은 아무 때나 마시고 커피로 하루를 깨우고 짠 음식도 조금쯤은 괜찮다고 여깁니다. 급하게 먹고 바로 움직여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침을 대충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반으로 줍니다. 밤새 탈수된 혈관에 커피와 소금이 들어가면 즉각 반응합니다. 급한 식사와 움직임은 혈관을 놀라게 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하루의 출발을 혈관에 맞게 설계하는 겁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혈액을 깨웁니다. 귀리나 채소 위주의 담백한 식사로 혈관을 준비시킵니다. 소금과 카페인은 최소화하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식사 후 30분은 앉아서 쉬면서 소화를 돕습니다. 영양제는 몰아서 먹지 않고 시간을 나눕니다. 저녁 식사는 일찍 담백하게 마치고 잠들기 전엔 화면을 끕니다. 방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가벼운 이완 활동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째, 아침 혈압이 안정됩니다. 수치가 덜 튀고 평균값이 내려갑니다. 둘째, 약 효과가 좋아집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몸이 더 잘 반응합니다. 셋째, 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약이 계속 늘어납니다.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결국 세 알, 네 알로 늘어납니다. 둘째,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불안정한 혈압은 혈관벽을 계속 자극합니다. 셋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항상 혈압이 신경 쓰이고 외출도 불안해집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특별한 비법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 한 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전부입니다. 물 한 컵, 귀리 한 그릇, 천천히 먹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3개월 뒤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컵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기상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그냥 물입니다. 레몬도 소금도 넣지 않습니다. 이것만 2주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씩 더해가면 됩니다. 귀리죽으로 바꾸고 소금을 줄이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바꾸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아침 관리를 다 해도 혈압이 안 내려가는 분들이 꼭 점검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를 다룹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계속 높은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숨어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선택을 해보실 건가요?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